안녕하세요. 토인비홀 이소원입니다. 최선입니다. 형 오랜만에 뵙죠.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한다는데 제가 그러니까. 요즘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작죠. 근데 종이질이 좋아서 이렇게 굉장히 잘 적혀요. 무인양품인가? 거기서 샀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일기를 썼거든요. 이런 거 준비하는 동안에. 근데 읽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오랜만에 선희 형과 토인비홀 촬영을 하게 되었다. 형 어머님 돌아가시고 조금 마음 추스린 지금 다시 촬영하게 되니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보여드리는 첫 영상인 셈이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 마음 통하는 지음인 형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건 내게 얼마나 커다란 우산인가. 오늘도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형과 세상에 우리가 쌓고 닦아온 생각과 삶의 원리를 나눠야겠다. 시작하기도 전에 가슴이 벌써 설레인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형. 성당 오빠, 교회 오빠. 제 일기를 듣고 어떠세요? 또 어머니 얘기 나오니까 울컥해졌는데 네. 사실 어제 주일날이었고 그 주일이면 교회를 갔다가 항상 이제 어머니 댁에 가는데 그렇네요. 지난주에는 어머니 집에 가봤어요. 빈 집이었는데 마치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짐들은 그대로 있나요? 완전히 다 빠지고 이제 집도 정리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 야 이게 한갑이 되고 나이가 60이 됐는데 엄마 없다고 이렇게 그런가? 그래서 너무 어린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나 봐요. 근데 또 그 표현이 어머니가 보고 계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거에 처음 찍는다 이렇게 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면서 잘하고 있어 선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시는 분이나 저희나 살아가는 이야기에는 별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지. 정말 제일 태어나서 첫사랑이 어머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교과서이기도 하고 예전에 그 전명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는 날개가 뚝 부러진 것 같더래요.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내가 그 전명희 교수님의 그 얘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다 슬프겠지만 특히 어머님이란 존재는 우리가 어머님 뱃속에서 또 10달 있었던 존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은 또 어머님 사랑 같아서 맞아. 그래서 정말 어머님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그 전명희 교수님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 느낌도 있을 건데 나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버려져 있다? 아니 버려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혼자 동구만이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 혼자 남겨져갖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게 인간의 숙명 같아요, 형. 처음에는 완전한 의존에서 좀 의지하다가 독립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탯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찍기 전에 아까 연구실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어머님이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때 형처럼 이런 황량한 홀로 남겨져 있는 느낌이 들까봐 남자고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마음속에 엄마로 형을 또 일찌감치 제가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랑 또 달라. 아니 자기 합리화일 수 있는데 어머니와 헤어짐이 이렇게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는 그래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잘 지내서 사실 어머니와 좋은 관계로 더 이제 친밀하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그
분리됐다가 다시 어머니가 이제 고령이 돼서 이제 힘들어지시면서 나와 하나가 돼서 뭉쳐져. 네네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같은 거니까 그래 그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그립고 그런 것들이 그래 어머니하고 그래도 잘 지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형한테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잘하셨기 때문에 그리움이 남고 못했으면 후회가 남는 거죠. 후회 남는 것보다는 그리움이 남는 게 낫고. 맞아. 저는 마치 이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 듯한 그게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도 아마 자녀를 평생 동안 애면 글면 정말 잊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은 뱃속에 10달 품다가 그것이 분리돼서 나갔을 때 이미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세 드시고 나서 아플 때 자식이 다시 어머님 둥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됐다가 다시 분리하니까 어머니가 느꼈던 그 그리움을 이제는 자녀가 또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 일은 똑같이 겪지만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또 좌절로 가져가는가 승화시켜서 또 다른 기쁨으로 가져가는가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 방송도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또 아름다운 그렇지. 기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형과 또 나누는 얘기가 보시는 분도 왜 뜸했을까 하는 의문도 풀리고 그리고 또 다시 고개 끄덕이면서 오케이 어머님 두 번째로 보실 거 go ahead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 좀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그 사연도 말씀드릴 겸 형과 나눴습니다. 재선이의 토인비올은 이렇게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토인비올의 이소원이었습니다. 재선이었습니다.